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선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선을 통해서 인생의 균형화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얼만큼 행복하게 살게 될지 혹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게 될지를 이 감정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감정선이 아주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감정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꼭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손금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선은 여러분들 손금에서 가로로 일반적으로 길게 나 있는 그런 손금이고요. 주요 손금 가운데 가장 윗부분에 자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횡으로 긴 줄로 보이는 이 손바닥에서 가장 위쪽에 가로로 관통하듯이 그려져 있는 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고요. 또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하나의 손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손금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림 보시듯이 좀 지나치게 감정선 길이가 아주 짧은 경우인데요. 거의 새끼손가락 밑에서 멈췄죠. 이런 경우가 물론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손금은 성격이 아주 거칠 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손금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또 이런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감정의 절제가 안 되면 아주 폭군처럼 잠재되어 있던 그런 거칠은 내면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감정의 절제가 안 되고 또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또 사회관계에서 늘 돌발적인 그런 변수가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업의 어떤 동반자나 또 협업자 혹은 연애의 대상으로서 주의가 아주 요구되는 그런 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금 한번 보실까요? 이 경우도 첫 번째처럼 아주 짧은 길이의 감정선으로 볼 수가 있죠. 거의 약지 손가락 아래에서 멈추었는데요. 이런 손금은 감정 공감이 약하고 또 성격이 충동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감정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인간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의사결정 시에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그런 의사결정보다는 감정 우선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인간관계가 또 원만하지 못해서 항상 독불장군식의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손금입니다. 첫 번째와 공통점은 이런 손금 역시 성격이 냉정하고 또 냉혹하고 거칠다는 면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이상과 꿈은 높지만은 항상 성취되는 그런 운은 좀 약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친구보다는 또 적이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손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살면서 구설도 또 자주 생기는 편이라고 하죠. 분쟁이나 소송에 얽히게 될 가능성도 아주 많고요. 가정적으로도 화목보다는 불화의 어떤 원인 또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일에 대한 어떤 뒤처리나 마무리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요. 당연히 책임감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닌 거죠. 책임감이 약해서 또 매사 일에 대한 어떤 진척과 성취가 또 약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해도 사업의 부진이 자주 찾아오게 되고 또 실패수가 자주 따른다고 하니까요.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과의 그런 사업이나 동업, 기타 사회관계에서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선이 초반에 끊긴 경우인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밑에서 감정선이 끊겨 있습니다. 이런 손금도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손금은 재산이 모아지지 않고 재산이 소실되는, 재산이 분실되는, 재산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이나 재물 쪽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결코 귀인이 돼줄 수 없는 그런 손금인 것이죠. 상대방을 선의가 아닌 다른 마음으로 이용을 하려다가 오히려 관제구설이나 시비에 얽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또 밖으로 잘 돌기 때문에 가정은 좀 소홀해지고 이런 이유로 부부 이별이나 또 불화가 아주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않은 그런 옳지 않은 일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돼서 망신수가 자주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을 좀 쉽게 성취하려다가 반대로 자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그런 형국처럼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집안의 우환도 잘 찾아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투기의 유혹을 많이 받는 그런 손금이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그런 실패도 아주 많고요. 또 관제구설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연히 구설이 많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늘 다툼의 어떤 당사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시비나 어떤 다툼, 소송, 분쟁으로부터 늘 끊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알아볼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연애의 대상으로 혹은 사업의 협력자 혹은 동업자로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손금인데요. 네 번째 손금은 감정선이 그 새끼손가락 밑에서 한 번 또 약지손가락 밑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끊긴 경우인데요. 이런 손금은 재물복이 아주 약하고요. 또 인덕도 아주 약한 경우입니다. 재물운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늘 부진이 자주 반복이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 때문에 또 우환도 잘 따른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분주한데 실패수가 작기 때문에 결국 실속이 없는 그런 손금으로 보셔야 되겠죠. 시도하는 일들은 많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마땅히 크게 성취되는 그런 성취운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손금은 그래서 부부 별거나 부부 불화가 아주 잦은 그런 손금이기도 합니다. 이성관계의 그런 분란으로 인해서 재물의 탕진과 또 부부관계의 어떤 파탄이 자주 생기니까요.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과의 그 연애나 애정관계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선이 3번 이상 여러 번 끊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물론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각별히 이런 손금을 지닌 사람과의 그런 인간관계나 또 사회관계에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손금은 그 관제구설과 또 송사에 자주 얽히기도 합니다. 힘들게 무언가를 노력을 해도 하루아침에 좀 천재지변의 화로 큰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주위에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인덕이 아주 약해서 늘 좀 외롭게 사는 그런 운명이고요. 또 사치라든지 방탕이라든지 바람기도 아주 많고요. 재물이 모아질 그런 틈이 없죠. 동시에 또 허영심과 낭비벽이 그 나중에 망신살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유흥을 좋아하다가 가정 파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금의 융통과 흐름도 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게 잡은 고기를 좀 끝에 가서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와 또 이성으로 인한 그런 구설이 빈번히 나타나니까요. 특히 그 여러분들은 이런 손금을 지닌 분과는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감정선이 그림처럼 지나치게 손마디 쪽에 가까이 올라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와 질투가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이때 그 사람에 대한 집착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주 강하고요. 당연히 주위 사람은 엄청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주장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한 편이고요. 일곱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일곱 번째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감정선이 지나치게 또 내려와 있는 경우인데요. 감정선이 거의 그 두뇌선과 닿아 있다든지 혹은 그 간극이 아주 좁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손금을 지닌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충동적이고요. 또 즉흥적이고요. 또 실증도 매사에 잘 느끼기 때문에 일을 벌려만 놓고 또 마무리는 항상 그 옆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여덟 번째는 감정선 초반에 그림처럼 지선이 많거나 잔선, 잔줄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운이 약하고 또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이든 뭐든지 뭘 시작을 하면 그것이 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실패로 자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분주만 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재물이 쌓여지지 않고 줄어드는 또 재물이 항상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감정선 중반에 보시는 것처럼 지선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녀 이성관계에서 화개살과 또 도화살이 원인이 돼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죠. 주로 색정진환의 그런 유혹과 또 그것이 원인이 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기는 그런 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손금을 볼까요? 열 번째 손금은 감정선 후반부에 검지 밑으로 지선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바람기가 발동이 돼서 큰 재물을 탕진하는 그런 손금입니다. 힘들게 좀 조금씩 모아서 제법 규모가 커져 있는 그런 재물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 이성관계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좀 크게 잃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도박이나 노름 이런 중독성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또 망신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여러분들 손금을 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그 감정선만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자칫 감정선은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정선을 잘 보면
그 속에서 그 인생의 결말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결말의 인생을 살게 될지 아니면 고초가 따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지 바로 이 감정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선이 색이 좋은 경우에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이 감정선이 아주 긴 경우에 크게 고생 없이 산다고 하고요. 또 감정선이 아주 뚜렷한 경우에는 재물과 인덕이 또 사는 동안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인생 자체가 그 해피엔딩이 된다고 하는데요. 길고 또 색이 선명하고 또 선이 뚜렷한지 한번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금에서 이런 감정선의 그 세 가지 좋은 특징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비유를 하면 행복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이미 손에 쥐고 또 인생을 살고 계신 거니까요. 또한 이 감정선을 타고 그림처럼 아주 작게 그 원이나 또 타원형 모양의 그 동그라미가 보인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매 시기마다 크게 한 번씩 찾아오는 행운과 또 재물발복의 기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손금에 또 이런 무늬들이 또 이런 문양들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우리 서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풍수 정보,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